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이 마르는 느낌은 침이 충분하지 않을 때 느낍니다. 과도한 신경을 쓰거나 갈증이 생겨도 입이 마르죠. 이유가 있는 입마름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입마름도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은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마름은 병명으로 구강 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입의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입안에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등 3개의 침샘이 있는데 이들 침샘에서 분비된 침은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입냄새 등을 제거합니다. 침샘에서 침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음식을 부드럽게 씹는 데 도움을 주면서 아밀라제 등의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박테리아를 중성화시켜서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은 성인의 경우 하루 1에서 2리터 정도 분비됩니다. 1년 동안 모으면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평상시에 분비된 침은 자연스럽게 삼켜지는데 이때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뇌와 자율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침 분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건빵을 물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침이 분비된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물 없이는 건빵을 먹을 수 없다면 정상적인 침 분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이 마르고 끈적거립니다. 말을 할 때 혀가 입천장에 붙기도 합니다. 구취, 인후통, 연화장애, 쉰 목소리, 갈증, 말하기 불편함, 충치, 잇몸 질환, 구내염, 구순염, 구강 칸디다증에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각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입이 마르다는 느낌은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탈수 증상이 생기면 입안이 마르면서 갈증이 생깁니다. 생리적인 경우는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갈증이 사라지고 입안의 건조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나 침 분비가 전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입마름이 문제가 됩니다. 이 후자의 경우를 진정한 구강 건조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몇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침샘에 염증이 생겨서 침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눈물샘에도 염증이 생겨서 안구 건조증도 동반됩니다. 침샘 결석에 의해서도 침샘이 막혀서 침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요분증도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입이 마르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소변량이 늘고 빈뇨증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갈증이 유발됩니다. 요붕증의 경우는 항이뇨 호르몬의 기능 저하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탈수에 빠집니다. 구강호흡도 원인이 되는데요. 비염 환자들의 경우에 코가 막히면 구강호흡을 하는데 이때도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약물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와 비강충혈 제거제, 항우울제, 항콜린제, 고혈압약, 파킨슨 약 등이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도 입마름의 원인이 됩니다. 암치료 중 화학요법 중에도 입마름이 쉽게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 침은 금진옥액 혹은 옥천이라고 해서 금은보화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생법에서는 침을 뱉지 말고 삼키라고 했습니다. 금진옥액은 혈자리 이름으로도 사용되는데 혀 아래 설화정맥 왼쪽이 금진혈, 오른쪽이 옥액혈입니다. 그리고 침에는 연과 타로 구분합니다. 연은 묽어서 잘 흘러내리는 침을 말하고 타는 끈적이는 늦침을 말합니다. 연은 소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타는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끈적이는 침, 타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췌장으로 통한 구멍으로 봤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입과 입술은 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비는 요즘의 췌장입니다. 또한 비장의 열이 있으면 입술이 마르고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입마름과 입술의 건조함은 췌장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구강 건조는 1차적으로 소화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강건조는 비위에 열이 있거나 심열, 그리고 신음어, 혈어 등이 원인이 됩니다. 처방은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서는 열증에 백호가 인삼탕, 신음어에는 지백지황탕, 혈어에는 사물안신탕 등이 다용됩니다. 특정 질환에 의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쇼그렌 증후군의 경우는 청열 해독시키는 온청음을 기본 처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강건조와 관련된 주된 병증으로는 소갈병이 있는데 다음 증상을 보이는 상소증의 경우 특히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소증에는 청심연자탕이나 생진양혈탕 등이 특효방입니다. 침 치료도 좋습니다. 혀 아래에 있는 금진혈, 오객혈, 그리고 턱 아래에 있는 염천혈, 귓불 뒤에 있는 예풍혈이 다용됩니다. 이 처방들은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염천혈은 턱 아래 움푹 파인 곳으로 평소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자극을 해줘도 좋습니다. 입마름의 가정요법으로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얼음을 물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뜨거운 음료보다는 차가운 음료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잦은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은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 탄산음료, 알코올, 너무 달거나 매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신맛이 나는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매실, 오미자, 유자, 레몬 등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고 침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일로는 배가 좋은데요. 배는 열을 내리고 입마름과 갈증을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요거트도 도움이 되는데 다만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마름은 누구나 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거나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라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입마름은 간혹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안은 항상 촉촉하면 건강하고 입이 마르다면 어딘가에 병이 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촉촉한 입안으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